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뭔가 어떤 쪽인 거죠? 저 1년 만에 온 것도 놀라웠는데 이전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전 영상 잠깐 올려놓을 건데 소름 돋는 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 지금 앞에 모니터가 놓여 있잖아요. 네네네.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제가 어디선가 본것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런 우연이. 아니 그러면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소비에 돈을 쓰지 않는 옷이 사람인가? 없어요. 제가 뭐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실 분은 알겠지만 키가 어떻게 되시죠? 83입니다. 아, 키도 크시고 잘생겼는데 옷을 스타일을 결혼했으니까 그런 쪽 관심이 별로 저는 없는 그런데 건가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아, 원래. 제가 그래도 이런데 나오니까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지 평소에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을 때는 네네. 진짜 아예 반바지에 늘어난 티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쓰레빠 끌고 다니고. 1년 만에 어쨌든 같은 복장이라니. 그래도 거기 회사 자산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운용 자산이. 네, 자산도 늘었고.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네, 그렇죠. 그게 뭐 저를 바뀌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는 채널이 뭐- 50만이나 100만이나 200만이나 인생이 많이 바뀌셨나요? 저희 좀 좋은 티셔츠입니다. 이거 DK 에다예요, DK 에다. 아, 그렇죠. 벌수는 같지만 약간 올라갈 수 있군요. 아, 그렇죠. 네네. 좀 더 좋은 복장으로. 이거는 저 알기로 대학생 때 산 옷입니다. 아, 꼭. 보세. 아, 진짜. 네, 네. 뭔가 제가 좀 죄책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저 시청자분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런 걸 중요하죠. 포장하도록 하고요. 네. 요번에 요 에이블, 야, 흰색에 빨간색 이쁜 책 나왔는데 요 책으로 좀 더 이야기 들어갈 건데 요 책의 일단 핵심 메시지 뭔지만 한번 들어보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책을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able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형용사고요. 제 옛날 별명이에요.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이루어낼 거야.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고요.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면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요.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이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간에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먼저 좀 손드는 자주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얘기라서 주식 내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제 인생 얘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주식 얘기예요. 아니 근데 방금 전에 하신 멘트가 사실 인디언 기후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책을 좀 봤는데 책에서 대표님이 인생에서 고등학교 외국어 고였나? 네네. 거기 입학하는 거 실패 빼고는 큰 실패를 한 적이 없다고 없어요. 봤던 것 같은데 없어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실패 많이 하잖아요. 네. 저만 해도 대학을 재수를 해서 갔고 그다음에 취업도 뭐 계약직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30살 취업을 했고 네. 되게 실패가 좀 많았는데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주식은 엄청 실패합니다. 아. 주식은 많이 틀리고 있고요. 근데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한 거는 포기를 안 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제 성격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겁 말고 뭔가 실패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검토를 해보고 요거는 무조건 내가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일만 해요. 다 계산하는군요. 네, 이겨놓고 싸우는 편이에요. 그래놓고는 마치 되게 어려운 양 이제 하는 거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적이 없는 거고 입시니까 중학교 때였을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가치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취직하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주식도 내가 잘하는 업종, 잘하는 방법론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패의 획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 책 띠지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 아마 그게 유퀴즈 언더블럭 네, 그것 네. 때문일 텐데 네.
그 MZ세대가 사실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그렇죠. 때니까. 현재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실패를 좀 덜 할 수 있는지. 네. 요 조언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주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퀴즈 온 더 블럭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 저 출연한 영상을 맨 앞부터 보시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제가 그냥 빡 출연한 게 아니고,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다음 출연자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여의도공원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왔나? 그렇죠. 공개를 했나? 뭐 어떻게 했던 그렇게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분 나와요. 그 여성분한테 와보세요, 출연합시다, 막 촬영해요 했더니 여성분이 얼굴을 딱 일단 먼저 가려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에요 하고 이제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오케이 했으면 저는 김작가 TV 채널에 현재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일단 가리고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발표할 기회, 뭐 할 사람 하면은 다 안 하고 화장실도 손잡고 같이 가.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사회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손을 들 용기만 있다면 사실은 기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손 안 드니까. 그러면 그 기회가 많은 속에서 여러분 손이 든 사람은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할 때 움츠러들거나 뭐 이렇게 뒤로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유퀴즈 온 더 블럭 원래 사진에 섭외된 거 아니냐라는 뭐 생각, 많은 그렇죠. 사람들도 질문하던데 그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 정말 그냥 손을 든. 네. 알겠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남자 김현희 대표님과 주식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락장 지속되고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퍼블릭 자사운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 뭐 3전대부터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네.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 왠지 현금이 없으신 거의 전부 같긴 한데. 저희는 네네.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20% 정도 현금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는 30%였어요. 그 얘기는 6월 말 7월 초에 10%를 소진했다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남은 20%도 이번 약세장의 어느 중간에 추가로 더 살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20%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네. 지금 바닥이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제 어쨌든 싸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전과 비교해서. 근데 진짜 사도 되는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데 네. 지금 바닥이 맞는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는 재테크 계열은 사실 조회수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제 지겨운 거죠. 이거 맨날 뭐 전문가들 나오셔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2,700 싸다, 2,600, 네. 500, 400, 네. 2,300까지 깼었죠. 네네. 2,200 얼마까지 갔었죠. 네. 지금 다행히 2,400이긴 하지만. 네. 저점이든 고점이든 예측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 약세장을 보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강세장이 언제 끝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살 때다 아닐 때다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주식이 사야 될 때다, 매우 싼 시점이다 라고는 봐요. 근데 왜 현금이 20%나 있어?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잖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가 포기할 때가 주식의 저점이에요. 저희 같은 투자자는 약간 인내심도 있고 그렇죠. 용기도 있고 좀 장기 투자를 하는 하우스들의 매니저들도 현재는 괜찮지만 좀 더 빠지면 이제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막 2,000 깨지고 1,900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20% 더 빠지면 좀 싫죠.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마 바닥일 거예요. 정말 무서울 때. 하지만 항상 이 강세장과 약세장이 매년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다 사고 나면 더 빠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느긋하게 사보자가 우리 회사 현재 운용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지금은 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요? 지금 개별 기업 단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이 뭐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감안했을 때 평균적인 이익의 수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고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2배가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끌 비투족도 지금 큰일 났다. 이자 비용을 뭐 100만 원 내다가 그게 200 됐으니까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2배가 된 거는 1%에서 2% 됐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지 1%포인트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가 4, 5였는데 90이 되면 진짜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1, 2에서 3, 4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역수로 계산을 해보면 4% 금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PER 25배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그것보다 PER이 훨씬 싸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서 투자할 것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회사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운용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운용적인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엔 별 큰 걱정이 없네요. 네, 되게 편안한 상황이고, 근데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 비중이 제일 높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20%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싶은데, 아직 목표가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까치밥을 좀 남겨줘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속편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운용 전략적으로는 별로 고민이 없고, 다만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 고객분들도 올해는 저희도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있죠. 전체 포트는 좀 손실인데 그 한 종목은 좀 크게 오른 거다. 네, 그게 안 올랐으면 더 많이 이제 손실을 받겠죠. 야,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지금 이미 목표가 근처까지 살짝 못 온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든 오늘 영상에서 약간의 유추해서 그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사는 거는 살 필요가 없죠. 사는 건 정말 안 좋은 건 거고. 네네. 두 번째로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지분 공시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분 공시가 안 된 건가요? 저희는 지분 공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한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찾겠네요? 저희 고객이 유출하지 않는 한 못 찾죠. 고객은 알 수 있고. 고객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부터 시작이죠? 뭐 김 작가님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나 찾아봤더니. 올려놔야 되겠다. 자존심을 긁은 다음에 가입을 하고 낮춰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한 종목은 굉장히 높아지셨지만 전체 포트가 좀 마이너스라는 네. 거는 당연히 이제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도 물린 주식이 있다라는 많아요. 거고, 네, 네. 그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라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아주 파란색, 네, 네. 아주 여름처럼 제 계좌도 파란색, 다 파란색인데 네. 어떻게 휴가 되죠? 가셨군요. 네. 계좌가. 요즘에 여행을 못 간대요. 네. 요즘에 제주도를 가면 오늘 기사를 봤는데 3박 4일에 300만 원. 맞아요. 호텔, 그 4인 비행기. 가족이죠? 다인 가족 기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정확하게 못 봤어요. 저도 기사 제목만 봐가지고. 저는 가족이 없어서 와이프도 갑자기 없고 애도 탈롤라로. 없어서 네. 그럼 300만 원이면 풍족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풍족하게 가겠죠. 네. 물린 주식 어떻게 네. 됩니까? 뭐 당연히 이 기업을 분석하고 그 본질 가치보다 싼 상황이라면 내 가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식을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도 상반기에 주식을 많이 솎아냈어요. 다 그냥 물린 채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오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판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을 저희가 전망하진 않지만 현재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팔았고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진 않았고 조금씩 비중을 채워갈 예정이에요. 아직은 물타기 하진 않았어요. 아직 물타기는 하지 않았고. 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아까 판 주식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같은 장에서 사야 하는 주식은 뭐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힌트라도 준다면 어떤 주식인 거고, 팔아야 되는 건 어떤 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주가 지수도 떨어졌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죠. 하니까 과외돈으로 내가 벌었던 돈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소비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렇죠. 가구라든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가처분 소득이 한 월 200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못 샀을 법한 건데 주식이 갑자기 올라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서 뭔가 구매를 했던 큰 자산들, 사치품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아마 일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구매가 많았고 이게 재구매가 어려운 쪽은 저희는 깊이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왜 오를까? 그럼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른다. 이거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것만큼 기업들도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뭔가 원재료를 구매해서 팔아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 너무 올랐어. 근데 제품 가격은 못 올렸어. 그럼 수익성이 같은 매출이어도 안 좋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그럼 경기가 정체되고 다시 반대 순환이 또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가가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그런 것들은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출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면 앞으로는 매출액은 유지되는데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뭔가 소비재고 약간 필수 소비재 쪽인가요? 어떤 쪽인 거죠? 그 필수 소비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원재료의 비중이 높다든지 아니면 운반비의 비중이 높다든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철판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거기 뭐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 가지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철판 가격들이 나중에 떨어진다면 현대차가 같은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사치제 같은 것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 명품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계속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품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명품도 이제는 안 좋아질 수 네. 있다. 이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명품 사치제 같은 경우가 경기를 안 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안 탄다면서 오픈런 뭐 기타 경기를 안 타는 소비자층도 일부 있겠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핸드백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찐 부자가 있는가 하면 돈을 쭉 모아가지고 1년치 모아서 1년에 한 번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훨씬 많죠. 그렇죠. 평생 안 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대박이 나가지고 하나 사신 분들 있을 거죠. 그럼 이 뒤에 나온 이 두 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물가가 올랐다든지 내가 가외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구매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치제 같은 경우는 경기를 안 타는 게 아니라 경기를 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후행하는데 얘네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후행하는지 모르고 사치제를 사면 두 번 맞는 거예요. 주가 하락을. 그래서 저는 사치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치제 명품 같은 시장이 이렇게 발달했는 게 자산시장이 폭등한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었군요. 저는 많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픈런 이런 얘기 언제 들어보셨어요, 작가님?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 그다음에 뭐 2020년에도 많이 들렸고 처음 들어본 거. 처음이요? 언제죠? 2020년이실걸요? 아마? 그 전까지는 저는 백화점에 그렇게 줄 서가지고 뭔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뛰어가는 케이스를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이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면세점 와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뛰어들만 하잖아. 그렇죠. 싸게 살 수 네. 있고 이거. 1년에 한 번 꼭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기다렸다 사는 거랑 평생 제가 39년을 사는 동안 있어 오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는 반대 일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저는 그런 쪽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사치제 명품 하나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작년에는 해외여행을 안 가셨잖아요. 아, 그쵸. 돈이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돈이 정말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겠지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럼 여행을 갈까? 작년에 산 명품백을 하나 더 살까? 분명히 고민하는 수요가 생기면 총 수요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분야는 올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요즘에 샤넬 그 이제 중고 시장에서 파는 거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떨어졌잖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 지금 여행 얘기 주셔서 그러면 이 오프닝 섹터 네. 항공, 호텔, 레저, 여행만 한번 좀 점검을 하면 네네. 어떨까요? 이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항공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호텔, 레저, 레저, 여행. 그다음에 여행 이렇게 돼 있죠. 항공주는 좋을 것 같고요.
호텔 레저가 결국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카지노예요. 카지노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별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나마 여행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항공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카지노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지노는 방금 말한 사치제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카지노에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왔는데 내가 여행비도 비싼데 오긴 왔어. 근데 카지노를 꼭 해야 될까? 아닌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보통 카지노는 일반적으로는 여윳돈 좀 남는 그렇죠. 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여행비도 비싸졌고 뭔가 물건 구매하기도 바쁜데 카지노까지 꼭 해야 된다? 아닐 수 있어요. 또한 카지노를 간다고 해서 금액을 갑자기 2배, 3배 더 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원래 하던 만큼만 하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반면 반대쪽에 있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행기를 무조건 거의 타야 됩니다. 근데 항공권의 가격은 어떻죠? 매우 이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2배에서 많은 거는 서너 배 이상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들이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나 승무원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나 그 전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수요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로 하면. 그러면 비행기를 한 번 띄웠을 때 버는 돈이 아주 크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비행기가 못 뜬다 아니면 요새 딜레이나 짐 잃어버리는 게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얘네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네?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껴있죠. 결국에는 경쟁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2년 되는 동안 많이 아마 여행사들이 이 문을 닫았을 거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회사들이 좀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면 이것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왜 항공주보다 좀 덜 보냐고 한다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항공권에다가 조금 마진 붙이고 호텔 가격에다 조금 마진 붙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공권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얘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영업 레버리지가 조금 작다. 그래서 리오프닝은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식음료 쪽은요? 네. 식음료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식음료를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막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식음료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땐 뭐 사야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어야 되지 뭘 사는 게 아니에요. 덜 빠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빠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식음료는 별로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왜? 경기 방어주고 탄력적이지 않고 이 필수적인 성격의 수요를 가지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국면이냐? 경기 침체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한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건데 무거운 식음료는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반등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음료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더 경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업종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